구글은 AI 투자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내년도 PER 기준으로 보면 5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싼 거죠. 이걸 가지고서 과열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지나친 면도 있는 거 아닐까. M7 나머지 종목들이 얼마나 AI 투자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남았다고. 주가가 조정받는 와중에도 잘 견뎌냈던 종목들을 전 주목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이 됐습니다. 2차전지도 그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오래 쉰 업종이 우리나라 K바이오들입니다.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할 때 커버드콜 전략 괜찮습니다. 커버드콜이 들어가 있는 월배당 상품이라든지 배당 ETF들 같은 경우 이럴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셔도 되는 거 아닐까. 이번에 신간이 에디슨 알고리즘이라는 이 책인데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를 개발시키고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한 책이니까요.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거를 에디슨을 통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제 책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신하연 기자입니다. 최근 반도체주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하루에도 여러 번 급등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올랐다가 내일 떨어졌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시의적절한 분을 인터뷰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곽병렬 리딩투자증권 경영진단 실장님, 전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최근 반도체주의 변동성, AI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이런 얘기, 하반기 투자 전략과 함께요. 최근 또 신간을 발간하셨어요. 에디슨 알고리즘이라는 책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하고 보니까 삼성전자 26만 원대, 하이닉스 187만 원대였는데 최근 급락했던 거에 비하면 살짝 올라오기는 했으나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삼전 30%, 하이닉스 40%대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 요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재평가 속도도 너무 빨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가가 연초부터 해서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또 재평가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재평가가 빨리 이루어진 측면에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내후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이 또 고점론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내년 정도가 고점 아니겠느냐. 이런 또 이익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가 되면서 그동안 빠르게 재평가됐던 부분들이 반발 매도를 또 가져온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시장 변동성을 굉장히 야기한 측면은 있다라고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을 이전에는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들이 2배로 또 확장돼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또 바라봤을 때는 이 충격이, 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또 극대화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겹쳐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부터 너무 빠르게 많이 오른 것 맞고요.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증폭시켰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 조정을 받고 넘어갈 장세인지 아니면 이 버블이고 여기가 꼭대기고 더 이상은 들어가면 위험한 장인지 요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게 단기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거품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변동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거품이냐에 대한 논란은 조금 과장된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2022년부터 해서 큰 폭으로 시장 자체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가 될 텐데 이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혜가 과연 끝날 것이냐 금방 이거를 또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공교롭게 오늘 또 구글 실적이 나왔거든요. 구글 실적 나오면서 알파벳 실적이 나오면서 재밌게도 지금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는데 구글은 AI 투자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잉여 현금흐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컨퍼런스 콜 하는 거 보니 그래도 꾸준하게 AI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시장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의 투자 심리로 굉장히 안정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우려가 많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내년도 PER 기준으로 보면 5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5배 수준이라고 하면 너무 싼 거죠. 역대적으로도 보면은 가장 싼 구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과열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지나친 면도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구글 실적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건데 얼마 전에 TSMC 실적 발표했을 때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았고 양호했고 실적 자체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그 다음 날도 국내 반도체주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게 이번 주 들어서야 조금 반등이 되고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아마 하반기 실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남아있는 실적들이랑 이런 하반기에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중이니까요. 2분기 실적 발표 중에 오늘 나온 게 이제 구글이랑 테슬라가 나온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M7 나머지 종목들 실적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M7 나머지 종목들이 얼마나 AI 투자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TSMC도 그렇고 지금 오늘 구글이 실적 이야기한 걸로만 놓고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투자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챗GPT가 나온 게 이제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고 네. 그 새로운 AI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인프라를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게 되면 AI 성능이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쨌든 인프라가 갖춰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바로 끊긴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연장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네. 결국은 AI 투자와 관련돼서 빅테크들이 어떻게 향후의 계획을 내놓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AI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인프라를 아직 많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구축을 많이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저는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 앞으로 증가되는 속도가 어떨 건지 그리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견조할 건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대가 한 번에 또 반영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나온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글 실적 필두로 해서 이제 남아있는 빅테크들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더 여기에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케이픽스를 넣느냐 요거를 보고 조금 더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사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 끊기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반기 시장을 살펴본다고 해 올 상반기는 두 종목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장세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반기 들어서도 흐름이 지속된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반도체 외에 다른 좀 섹터들도 주목할 만하다고 보실까요? 그에 대한 저는 중요한 힌트가 6월 말부터 해서 7월 초에 미국 증시에서 발견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역시 올 상반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왔거든요. 그런 측면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이 크게 다르진 않았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미국은 반도체에만 쏠려 있던 것들이 예를 들면 반도체에만 쏠려 있다 보니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는 못 움직이고 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다시 애플이 뭐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하려고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동안 좀 수급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 주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반도체만 쏠려갔던 자금들이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좀 확산하는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재밌게도 미국의 최근 금융주들이 주가가 좋거든요. 네. 미국 금융주들 주가가 좋다라는 것들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가치주에는 소외됐던 것들이 일정 부분 수급이 이쪽으로도 움직이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으로도 자금이 배분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도 보면은 주가가 조정받는 와중에도 그래도 잘 견뎌냈던 종목들을 전 주목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이 그랬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상반기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서 은행주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들, 배당 수익률에 대한 시장이 어렵고 그런 것들 쳐다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전 최근 들어서 미국 은행주들과 궤를 함께 한다라고 보면 주목을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은행주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AI가 잘 되고 데이터 센터가 잘 되려면 전력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전력 기기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AI가 달릴 때 같이 달렸거든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전력 수요와 관련돼서는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좋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봐서 하반기에 확산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그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쉬었던 것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2차 전지도 저는 주의 깊게 하반기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오래 쉰 업종이 우리나라 K바이오들입니다. K바이오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이 어려웠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속속 뭐 기술 수출도 가시화되는 경우도 네, 있고 소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하반기에도 그럴 것이냐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몰려갔던 것들이 네. 일정 부분 그동안 안 오른 걸로도 이동할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역시 실적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보실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반도체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있겠지만 이번에 반등 줄 때 일정 부분은 그동안 내가 한쪽에만 쏠려있던 것들 나눠서 분산하고 싶다라는 수요들이 작용이 되면서 네. 이런 쪽으로도 일정 부분 자금이 좀 배분되면서 다변화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쏠림이 심했다 보니 코스피로만도 아니고 코스피 두 종목만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서 안 좋았었고요. 바이오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2차 전지도 그랬고 코스닥의 대부분 종목이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던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융주 올라가는 걸 비추어 보면서 한국에서도 반도체도 계속 올라가지만 그거랑 같이 묶일 수 있는 전력주라든지 2차 전지주 같이 살펴볼 만하고 금융 배당주 살펴볼 만하고 이런 부분은 희망적으로 들리네요. 이사님 과거에도 배당 투자 중요성 강조를 해오셨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받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짚어주신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변동성이 크고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배당도 받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시장에서 전략이 필요하다. 조언을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사이드카가 연일 지금 뭐 매도 사이드카 하루가 너무 자주 다르게, 네. 자주 올리니까요. 변동성 때문에 가슴이 철렁철렁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위험 중수익으로 가시는 거죠. 고위험 고수익으로만 가지 마시고 중위험 중수익으로 일정 부분 내 포트를 이동시키게 되면 그 변동성을 참아냈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 배당주가 그런 역할, 배당주라고 하는 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시장이 안 오르더라도 배당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안전마진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실 부분이 있겠고,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는 지쳤어, 안정감 있는 포트도 나한테 필요해, 이런 수요들이 저는 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배당주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당주라 하면 최근 들어선 커버드콜 상품들, 커버드콜 ETF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커버드콜 상품들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의 변동성이 높았다가 변동성이 낮아진다라고 봤을 때 시장이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할 때 커버드콜 전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커버드콜이 들어가 있는 월배당 상품이라든지 배당 ETF들 같은 경우도 이럴 때는 관심 있게 봐주셔도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도 투자자 지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배당 투자에 많이 넣어놓던 지인들과 하이닉스, 삼성전자 따라서 올 초에는 재미를 본 게 반도체주를 사는 지인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전자 지인들이 마음이 편안한 표정이 온화하고 걱정이 없고 이런 추세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배당 투자를 늘리거나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시점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워낙 커서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AI 하면 나눌 얘기가 많은 게 책도 다양하게 많이 쓰셨고요. 반도체가 오르는 것도 AI 때문이고요. 또 요즘 투자자들이 AI를 활용해서 많이 투자 지식도 얻고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AI를 활용해서 투자자가 어떤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살짝 뚱딴지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사실 이번에 신간이 에디슨 알고리즘이라는 이 책인데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를 개발시키고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에
AI를 고민한 책이니까요. 기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제 책의 핵심을 아, 다가서는 질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AI 써보시지만 제미나이도 쓰시고 클로드도 쓰시고 GPT도 쓰시고 할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이 결론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자꾸 물어보면 문제가 뭐냐면 AI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친구인데 네. 그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결론만 물어보게 되면 이 결론에 해당되는 거의 평균값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한다든지 하려면 중간 과정에 얘의 범주를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잘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질문을 잘 해야 되는 말씀드린 게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지 되는 게 이제 엄청난 능력이 되고 최종적인 결론만 물어보면 평균값만 계속 얘기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의 평균만 얘기해 준다는 얘기는 그 평균이라는 게 답일 가능성도 있죠. 답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답이 없거나 내가 마케터인데 마케터로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면 과연 평균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을 팔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비자들은 아주 독특한 이상한 거에 매력을 끌려서 그걸 사기도 하고 네. 트렌드가 사람들의 평균으로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으로 움직인다는 건 지나고 났을 때 확인했던 데이터들인 거지 그러네요. 실제로 그들의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할 때는 극단치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거를 알아내려면 네. AI한테 평균적인 것만 물어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그렇네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AI한테 극단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몰랐던 니즈를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AI가 답을 줄 수는 있지만 네.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 과정 자체가 좋은 매뉴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거를 에디슨을 통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제 책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